그렇군요. 자, 오늘 진동 5회 5회 많은 5회. 5회 많은 5회 충북대 특집입니다. 뭐 다들 잘 지내셨죠? 뭐 별로 말씀이 없으시네요. 표정이 어두우시네. 네, 다들 잘 지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2016학년도 충북대 입학 전형 기본 계획하고, 그 다음에 매교고등학교의 2013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졸업생들의 입시 결과, 그리고 올해 현재까지 1단계 합격까지 발표한 거에 대한 부분을 분석해드리고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밴드에 올라가 있는 충북대학교 2016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부터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최대한 짧게 갈 텐데 엑기스만 찍으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주요 변경사항 1페이지입니다. 2016학년도, 그러니까 2016학년도라는 얘기는 대학교 입학을 2016년에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지금 네. 고2 애들 얘기인데요. 특징 중에 하나가요. 동그라미 3번에 있는 거, 전공 우수자 전형이 폐지가 됐다. 그래서 393명이 빠지는데 다 어디로 들어가냐면 일반 전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올해의 성적, 2015학년도 성적보다는 2016학년도의 일반 전형은 아무래도 내신 점수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낮게도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거고요. 뭐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 농어촌 학생 숫자 다 2015학년도랑 동일하다라는 거. 사실 지금까지 전형 방법이 전공 우수자 전형하고 일반 전형하고 큰 차이가 없었어요. 큰 차이가 없었는데 이제 단지 수능 최저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뭐 그쪽이 조금 달랐었는데 뭐 그 부분을 이제 통합시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페이지 보시면 이제 반영 비율이 변경됐는데, 제가 이걸 보니까 딱 느낀 점은, 이제 충북대도 입학사정관제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종합전형의 색깔을 드러내려고 하고, 내신전형은 내신전형의 색깔을 좀 드러내려고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게, 2015학년도에는 우수인재 양성과 지역인재가 서류가 1단계에서 60%였는데 2016학년도에는 서류가 1단계에서 50점이 됐어요. 그러니까 점수로 보면 10점이 줄었는데 밑에 퍼센티지로 보면 오히려 60%에서 71.4%로 서류 평가 비중이 높아졌고, 그리고 1단계에서 300%, 그러니까 3배수겠죠. 뽑고 나면 그 1단계 때의 서류와 학생부 교과 점수가 그대로 따라온다. 그래서 2015학년도랑 달라진 점을 정리해드리면, 서류 평가의 점수가 계속 살아있고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고요. 면접 점수도 40에서 30으로 낮아졌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 서류 평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학생부 교과 점수도 40점에서 20점으로 줄었기 때문에 뭐 학생부 교과를 그런다고 하지 마라가 아니라 오히려 서류의 비중이 좀 더 강화되고 있다, 중시하고 있다는 뜻이고,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우수인재 양성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에서의 학생부 교과는 국, 영, 수, 사, 과를 반영합니다. 문과, 이과 다 상관없습니다. 국, 영, 수, 사, 과, 그리고 1학년 때 20%, 2, 3학년 때 것이 80%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뭐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은 그 서류 평가가 지금은 이제 1단계에서도 100점 만점, 2단계에서는 1단계 점수를 다시 이제 60점으로 환산해서 그렇죠. 그렇게 다시 줄인 걸로 해서 다시 2단계에서 또 이제 면접이 40점이 들어간, 그래서 이제 100점 만점 이렇게 계산했다면 내년부터는 1단계에서는 아예 70점만 70점 만점으로 뽑은 다음에 그 점수는 그대로 계속 가고, 그다음에 면접에 30점이 들어간다. 뭐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니까 아마 작년에 이제 60점에서의 이게 60%니까 실제 반영 비율은 36점 정도. 그렇죠. 1단계에서 2단계 갔을 때, 그렇죠. 올해의 서류 점수는 36점이고 올해의 이제 학생부 교과 점수는 24점이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50점이 계속하니까 점수상으로는 비중이 더 늘어난 거고, 그렇죠. 중요도는 훨씬 더 늘어난 거고. 14점 정도 서류가 올랐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졌다, 이런 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원 외 전형이죠. 농어촌 전형, 이제 우리가 볼 거는 그것도 1단계가 교과 100이었어요. 네, 근데 이게 내년에는 1단계가 교과 100 똑같아요. 똑같은데 2단계로 넘어갈 때 2015학년도에는 학생부 교과 성적을 보지 않고 그냥 서류 평가를 했는데
2016학년도에는 그 교과 점수 50점이 그냥 간다. 계속 간다. 네, 그래서 오히려 농어촌 전형은 내신에 대한 중요성이 훨씬 더 강화됐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아니야. 나쁜 놈. 네. 네, 중국대 나쁜 놈. 네, 방향성 그래서 우수인재 양성과 지역인재 전형 같은 학생부 종합 전형은 서류에 대한 강화가 더 됐고 정원 외 전형, 농어촌 전형이죠. 그것은 오히려 교과가 더 강조가 됐다라는 거. 결국 충북대급에서 농어촌의 의미는 내신이 잘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동이 그쵸.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1단계 어느 정도 성적 이상이 된 애들끼리 너는 어떤 활동을 했니를 보고 평가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신을 끝까지 가지고 가겠다라는 얘기는 결국 농어촌, 그러니까 충북대급의 농어촌은 이게 중요한데 충북대급의 농어촌은 활동이 그렇게 탁월할 필요가 없다? 또는 들어오는 서류들의 어떤 농어촌 활동들이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그것만으로 충북대는 판단하는 거죠. 예, 충북대는 그렇게 보고 있는 듯한 인상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그 서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좀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서류에서 뭘 볼 거냐는 겁니다. 어떤 부분을 이제 서류를 강조했다라고 한다면 서류의 어떤 부분을 강조했느냐 이것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서류에서의 어떤 그 자기소개서나 학교생활기록부나 그 서류적인 면에서 본다면 가장 주안점을 두고 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는 교과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교과목의 교과세부 능력 특기 사항의 기록사항, 기록 내용 이것이 이제 아주 중요하게 판단이 될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농어촌 전형 같은 경우 내신의 비중이 증가됐다라는 것은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충북대에서 요구하고 있는 인재들은 교원대부고나 청원고와 같은 아이들을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교원대부고나 청원고와 같은 아이들은 농어촌이 아니면서도 농어촌인 아이들이죠.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교원대부고와 청원고 아이들을 그 합격시키기 위한 또 그런 아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내신을 줄였다는 겁니다. 내신의 의미성이 없다. 왜냐하면 그 학생들은 내신이 안 좋으니까. 대신 이제 서류 전형은 상당히 좋죠. 근데 이제 농어촌에 대한 대상 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이 청주 시내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교원대부고를 가거나 청원고를 간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농어촌 내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충북대에서 생각하기로는 그런 학생들이 들어오지 못한다. 농어촌으로. 그렇죠. 농어촌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렇다면 그런 학생들은 우수인재 전형이나 지역인재 전형으로 들어오게 될 거니까 그런 학생들은 활동사항이 상당히 우수할 것이다. 내신 성적은 낮더라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류를 강조한 거고 농어촌에서는 그런 학생들이 빠지기 때문에 그럼 진짜 촌놈 촌년들이거든요. 우리 애들. 그러면 얘들은 이제 그런 활동적인 면보다도 실제 이제 그럼 내신 공부 잘하는 애들 그 중에서도 진짜 잘하는 놈들만 뽑겠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충북대가 의도적으로 이런 학생들 선발 대상 학생들을 어떤 생각하면서 정확하게 전형을, 타겟팅하고 있는 거죠. 바꾼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그 충북대에 쓰는 학생들 중에서 농어촌 아닌 학생들이 쓰는 경우는 없어요. 충북에서도 농어촌 대상교 학교들은 거의 다 충북대를 쓸 거고 그렇다면 그 중에서 나름대로 내신 성적이 좋은 애들 뽑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매개의 비교과는 좀 버텨볼 만하지 않나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1차 서류를 뚫지 못하면
1차 서류를 뚫지 못하면, 그러니까 1차 내신을 뚫지 못하면, 농어촌 전형에서 네, 농촌 그쵸. 전형 같은 경우에 1차 내신의 1차 벽을 뚫지 못하면 서류를 보여줄 수조차 없다. 아 그렇죠. 네. 그리고 매개에서의 어떤 그 활동성이나 이런 것이 우수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서울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우리 학교를 바라봤을 때의 시선과 충북대학교에서 우리 학교를 바라봤을 때의 시선은 달라요. 서울 지역에서는 우리 학교가 이제 시골 학교고 농어촌 학교고 농촌 학교고 뭐 하다 보니까 모든 활동을 한 단계 업돼서 보는 평가하는 경우가 있어. 아, 이 학교에서 이런 것도 했어. 뭐 이런 시골 학교에서 이런 것도 했어라고 평가하지만 우리 봐줬구나. 그러니까 근데 충북대에서는 우리 학교를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활동은 그렇게 큰 활동이라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뭐 누구나 다 하는 건데 라는 평가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서울 지역보다는 충북 지역에서 우리의 어떤 능력이 평가절하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북 내에서 매개의 입지는 꽤 높은 편이다, 중상 이상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서 보기에 매개는 진짜 막 그 매개란 이름 듣자마자 논밭이 펼쳐지고, 그렇죠? 주변 아무것도 없고, 근데 진짜 그런데? 그렇죠. 한참 걸어가야 학교 나오고, 뭐 밤에 불 꺼지면 애들 막 집에도 못 가고 막 이런 식의 이미지가 조금 있어서 거기서 보면은, 네, 그러니까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어드밴티지가 서울에는 오히려 좀 있고 충북 내에서는 다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아니까. 서로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오히려 더 조금 깐깐하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 그 자체를 볼 수 있는 그게 더 무서운 거니까 사실은. 어쨌든 충북대가 농어촌 전형에서는 1단계가 교과 100%이기 때문에 내신 안 되면 그래도 이따 얘기하겠지만 농어촌 선발 인원 자체가 뭐 과마다 한 명 뭐 이러니까 맞아요. 그 얘기 또 뒤에서 또 해보고요. 그 다음에 3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또 졸라 중요해요. 네. 막판에 욕을 하구나. 이거 졸라가 얘기인가? 아무튼 목을 졸라. 네, 7번 일반 전형은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죠. 그렇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조정이 됐는데 이 핵심이 뭐냐면 자연계열 있잖아요. 자연계열 잘 들으세요. 수학이 필수입니다. 충남대에서 거주는 거죠. 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세계합이 얼마 해서 수학이 반영이 안 돼도 됐었는데 2016학년도부터는 자연계열의 수능 최저에서는 수학이 필수입니다. 수학 B 필수는 막 B는 아니에요. A, B인데 또 이제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A를 보면 네, 두 등급 정리가 또 더 되기 때문에 어쨌든 수학을 이제는 놔서는 충북대의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없다라는 게 답이 됐고 특히 자연계 그건 없죠. 국어, 그러니까 충남대 같은 경우는 아예 국어를 빼고 그건 아니죠.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 그런데 정도 아니고 얘네는 인정이 있어. 그치. 예, 국어를 인정해 주죠. 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다 인정해주고요. 인정을 그 중에 해주는데 이제 자연계열만 수학을 필수가 꼭 생기는 세 과목 잘한 것 중에 하나를 수학을 꼭 넣겠다. 일단 수학은 하나 박아놓고 나머지 두 개를 뽑아라는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수학 등급이 예를 들어 8 나왔다. 일단 그럼 8 하나 뭐 먹고 이미 시작해야 되니까. 이 답이 없는 상황이 돼요. 아니 뭐 나머지 그냥 두 개 맞으면 되니까 괜찮아요. 아 실패. 네. 그 다음에 이 두 개 맞아도 돼요. 3두 개 맞으면 돼. 14 맞으니까. 네, 수학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연계. 그 다음에 농어촌이 이제 아까 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중고 6년. 그러니까 진짜 촌놈 촌녀만. 이건 뭐 충북대만의 흐름은 아니죠? 그렇죠. 전국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네, 그 정도가 이제 변동사항이고요. 이제 하나씩 짧게 찝어드리면 4페이지에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이거 지원 자격이요 재수까지예요. 그러니까 2015년 2월 졸업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졸업 예정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수까지도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전형 방법이나 비율은 아까 뭐 말씀드렸었고요. 서류 평가 방법에서 밑에서 두 번째 박스 이 충북대의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기본 점수가 없어요. 서류가 50점 만점인데 기본이 빵점이야. 그리고 면접도 30점 만점인데 기본이 빵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서류에서 진짜 내가 내신이 좀 자신 없으시면 서류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하면 충북대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써냈는데 빵점 주겠습니까? 그런가? 그래도 어쨌든 얘네는 실질을 아예 전부 다 매기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도 17 반영률을 물어보니까 빵점이 가능하다 한 거지. 전 개인적으로 빵점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뭐 안 주겠죠. 네. 그래도 어쨌든 빵점도 있다라고. 사실 아예.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러니까 빵점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챕터별 점수를 낸다는 거야 얘는. 뭐 몇 점 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요소들이 있고 그 요소들마다 0점부터 몇 점까지 이게 뭐 5개 요소면 6개 요소면 0점부터 10점까지 한다는 건데 그걸 까기 싫다는 거지. 그건 안 까고 우리 그냥 실질 반영 비율 없어요. 그냥 0점부터 60점까지예요라고 얘기하는 거 같은데. 어쨌든 나빠요. 그 다음에 6페이지에 사실 좀 요즘 해보지 않은 분 많잖아. 5페이지부터 해서 이게 뭐냐면 이제 학생부 종합 중에 정원 외. 그러니까 우리가 볼 건 농어촌이겠죠? 사회자도 있나? 예, 여기 4배장 다 묶여 있는데 여기가 1단계가 아까 얘기했듯이 학생부 100이에요. 교과 100.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교과 성적이 안 되면 농어촌을 쓸 수가 없는. 그리고 2단계 가서 이제 서류가 다시 추가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특히 교직적성이 좀 있어요. 저기 사범계열 애들. 배점을 보시면 6페이지 맨 밑에입니다. 맨 밑에 박스. 평가 요소 1, 2, 3, 4 중에 배점이 제일 높은 게 전공 소양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직적성에서도 전공에 대한 소양을 가장 높게 배점하고 있다라는 거. 이건 뭐 정원의 전형만의 특징은 아니고 사범계열의 전반적인 특징이겠고요. 수능 최저입니다. 7페이지에 농어촌은 2개 합이 10입니다. 이게 일반 전형하고 달라요. 일반 전형은 3개 합이 얼마 이렇게 나가는데 농어촌 학생은 2개 합이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사범계열은 뭐 2개 합이 8까지 가긴 해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10대 있다라는 거고, 사탐이랑 과탐은 두 과목 평균이죠. 네. 두 과목 평균. 근데 이제 한국산이랑 상관이 없죠. 네, 한국사는 2017 이 친구들은 17 학년 상관없는. 거니까. 네. 재수하지 않는 이상. 재수하지 맙시다. 네. 자, 8페이지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전형. 1단계에서 학생부 100%로 뽑고 2단계에서 면접이 추가되는데요. 면접을 그 맨 밑에 박스 보시면 기본이 20점 만점 중에 14점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뭐 거의 뭐 면접은 그냥 가서 욕하지 않는 이상 눈, 코, 입 다 있나 보죠. 그 정도. 손가락, 발가락 다 있나 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전형에서 중요한 건 이제 그거죠. 학생부, 최저 기준. 최저 기준이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9. 일반 전형 보시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자연계열은 수학이 필수 반영이고요. 사회과학대, 이제 우리 아이들 이 문과에서 많이 가는 사회과학대는 세개 합이 12. 네, 12면 444? 444. 444. 그 다음에 이제, 어디, 자연계 중에서 공과대. 공대. 네, 그렇지. 공대는 세개 합이 14. 근데 수학 필수 반영. 만약에 A형 보셔도 되는데 A형은 2등급을 더 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또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중에 이제 수학교육과 세개 합이 9. 얘네는 또 수학 B만 봐야 돼. 좀 제일 세죠? 그다음에 국교, 영교 이쪽이 제일 세요. 네, 국교, 영교,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는 또 9, 세개 합이 9. 여긴 또 국어 B만 인정한대. 이런 것들에서 이거 아마 국어 B만 인정이라는 거는 A형을 볼 수 없다는 얘기. 그렇죠. A형 봐서는 아예 네, 이과 네, 자체 네. 지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웬만한 이제 상위권 대학 문과 이과 친구들은 문과 계열 대학 가려면은 국어 B를 봐야 될 거고, 수학 A, 그다음에 영어 이렇게. 이과 친구들은 수학 B를 봐야 되는데 국어 이제 A, 그 중에서 봐야 수학 될 게 이제 B. 국어 A나 수학 A와 국어 A를 인정해 주는 데가 가고 싶은 데가 있느냐? 그럼 거의 내가 2등급 정도 더 낼 수 있느냐? 네. 의대는 몇이에요? 의대 세개 합이 5. 5구나. 네. 4였어요. 4였는데?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내려갔어요. 8이었어요. 그 뭐지? 사범계열 같은 경우에 8이었어요. 그러니까 등급이 네. 하나씩은 좀 더 완화된. 영교 같은 경우가 8이었어요. 물론 올해부터 9로 바뀌었는데 이거 올해랑 거의 같은데 저도 지금 올해 거 봤는데 올해 거와 거의 같아요. 올해 거와 거의 같은데 그러니까 등급은 그러니까 올해 학생들부터 최저 등급은 완화되었다. 완화되었다. 디테일하게 좀 까보면 조금 더 내려온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뭐 근데 지금 어쨌든 지금 그 뭐 전체적인 경향성을 보면 2015, 2016, 2017에 있어서의 그 어떤 그 중요한 변화도를 학생들이 잘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충북대를 이야기하고 있고 충북대 이야기하면서 거의 뭐 충북대급
지방 국립대의 어떤 수준 정도를 파악하는 그런 시간인데 2016년도에는 중위권 대학으로서는 대박 나는 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등급을 낮추고 최저 기준을 낮추고 기준을 완화시키고 뭐 한다라는 것이 이상스럽게 보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고도의 어떤 전략이 담겨져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2016학년도로서 2016과 2017의 수능 제도가 바뀌고 교육 과정이 바뀐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진짜 막말로 재수가 없는, 재수를 못하는 그런 그렇죠. 학년이고 여태까지의 재수를 했던 학생들도 더 이상은 재수를 못하는, 그러니까 재수생들의 종점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학생들이 어떻게든 안전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향은 중위권 대학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중위권 하향 지원을 하게 될 것인데, 그럼 이 중위권 대학이 상당히 높여지면 이 학생들 또한 갈 데가 없어지는 거니까 지금 중위권 대학에서는 2016년을 거의 뭐 대박 찬스로 해서 경쟁을 팍 올려서 자기들이 마치 무슨 명문 대학교인 것처럼 이렇게 도약을 하려고 하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농어촌이 더 불리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농어촌 전형에서의 가장 큰 단점은 인원수가 적다는 겁니다. 그렇죠.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적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충청북도 내나 다른 지역에서 농어촌 아이들이 다 몰려버리게 되면 상당히 농어촌이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는, 컷이 확 올라가고 뭐 등급도 올라가고 뭐 내신도 올라가고 모든 조건도 다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학년들의 입장에서는 농어촌 대상이 된다 한다면 6개 중에서 1개 정도는 농어촌으로 노려볼 만하겠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수학의 어떤 강조점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수능 준비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 지금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1년 남았는데 2016년도에 대입제도의 어떤 주 공략 대상을 수시보다는 정시로 가는 것이 훨씬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수시로 가게 되면 재수생까지 덤벼요. 이 수시에 재수생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내신 성적 좋고 스펙 좋은데 아쉽게 서울에 내가지고 떨어진 학생들, 뭐 위험한 도박하다가 배팅하다가 떨어진 학생들, 이제 재수를 해서 안전빵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중위권 대학, 국립대학은 필히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수시가 현재 재학생들한테는 유리한 전형이 아니라 아주 불리한 전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시를 준비해서 방향을 틀어서 장기적으로 대입을 공략하는 전략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정시를 준비를 다 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정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수능이니까 수능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수시를 다 접고 정시로 가자 지금 얘기는 아니고, 학생들이 알아들으셔야 될 것은 수능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정시도 대비함과 동시에 수능 최저도 같이 뚫을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상위권 대학부터 이제 원하는, 그래서 이제 인서울이 어떻게 해서든 인서울 내에서 이제 마지노를 끊으려고 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하는 소리가 전혀 중요한 소리가 아니에요. 어차피 근데 이제 중위권을 걸고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 충북대를 걸고 인서울을 노린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충북대가 베스트가 되거나 충북대 가운데가 오면서 이제 뭐 교통대나 베이스로 교통대나, 아니면 이제 공주대까지 밑에 깔아놓고 그 위에 인서울을 한두 개 정도를 써보려고 이제 계획을 하는 학생들은 위험해질 수 있고 항상 염두를 해둬야 된다. 어떻게 보면 상위권 대학을 노리는 학생들보다 더 사실 힘든, 왜냐면 그쪽 동네가 인원수도 더 많기 때문에 비슷한 2점대에서 이제 3점대, 4점대 초반, 아니면 3점대 후반 먹고 인원수가 1점대 친구들보다
더 많은 인원수 자체가 고등학생 입시 인원수가 더 많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2016년도에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예. 아주 심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신과 스펙 사항이 우수한 학생들은 다 붙을 거예요. 서울권이건 뭐 어디건 뭐 하여간 내는 족족 다 될 거고, 그렇다면 그 학생들이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5개가 비어버리니까 그때 이제 뭐 보충해가지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비참한 꼴이 생길 건데, 이 빈익빈 이 그런 것이 안 돼 있는 학생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작년 자료도 그렇고 올해 자료도 이렇게 보면서 뭐 이야기를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충북대를 써야만 하는 학생들이 충북대를 써야 되는데 이 학생들이 충북대를 안 쓰고 충북대보다 높은 대학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럼 오히려 충북대를 쓰지 말아야 되는 학생들이 상향대학으로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충북대는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충북대를 써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내년에는 진짜 충북대를 써야 되는 애들은 충북대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수적인 이렇게. 그래서 충북대가 안 되는 애들이 화강대에 충북대를 대비해서는 오히려 충북대를 포기하고 서울권을 쓰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오히려 에라 모르겠다 떨어진다. 그래서 그냥 역배팅을 해버리면 오히려 그게 더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높진 않습니다. 뭐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이게 무슨 막 60, 70% 막 이렇게 되는 가능성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는 그래서 나올 수도 있고. 지금 2016학년도에 임하는 그 학생들의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는 수시는 무조건 떨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수시 원서를 냄과 동시에 난 떨어졌다.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나는 정시로 간다. 그래서 만약에 공부하다가 되면 좋은 거고 되면 뭐든지 다 때려치고 그냥 룰루랄라 하면 되는 거고 안 됐다 그러면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아니 근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진짜 로또 샀을 때 뭐 이렇게 행복하잖아요. 나 될 것이다. 그거 되면 내가 뭐 하지?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꿈을 꿀 텐데 근데 이게 지금 로또는 그런 꿈을 꿀 수 있지만 수시는 그런 꿈을 꾸면서 안 된다. 현실적으로 해야 된다. 이게 수험표를 이제 딱 원서를 접수하면은 수험표를 줍니다. 그렇죠. 원서를 접수하면 수험표를 주는데 이 수험표 글자가 조금씩 바뀌어요. 이 수험표라고 분명히 써 있는데 합격증이라는 글자로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그 합격자 발표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게 점차 합격증으로 보여가지고. 그렇죠. 근데 전 개인적으로 수능 이전에 발표가 안 났으면. 그리고 이제 그 올해도 그렇지만은 서원대급서부터 해가지고 자연계열. 서원대급이면 어디죠 지금? 지방사립대. 서원대, 청주대, 대전대, 한남대, 모건대 이 정도. 충북대도 마찬가지, 충북대, 충남대도 마찬가지지만 전반적인 지금 그 학과 교수, 자연계열 학과 교수들이 수학에 대한 기본이 안 돼 있는 학생들이 오다 보니까 수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자기들이 아주 힘들어한다. 그래서 입학처와 계속 싸우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무조건 다른 거 안 보겠다. 수학만 보겠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서원대 같은 경우는 수학 100% 전형이 생겼어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보고 수학만 보겠다. 수학교과가 안 보고요 지금. 뭐 그런 이제 자연계열 교수들 특히 이제 수학 과목을 많이 중요시 다루는 학과에서는 그 교수들의 입금이 엄청나게 세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입학처와 계속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입학처에서는 그럼 망한다. 애들 안 온다. 안 온다. 점수도 떨어지고. 대학 교수 입장에서는 안 와도 좋다는 거죠. 자기들이 가르치는데 편한 것을 원하는 거니까. 기본도 안 되는 애들이 온다 뭐 이런 거겠지. 그래서 지금 그 알력 싸움 때문에 수학교과나 수학과 관련돼 있는 학과에 교수의 입김이 세면 수학의 비중이 높아지는 거고 그 교수의 그 입김이 약해지면 이제 뭐 이렇게 해지는 건데 점점 더 강화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1학년은 뭐 기본이고 2학년 학생들은 요번 겨울방학까지 이번 겨울방학에 수학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내년 대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나 수학 실은 못하지. 차라리 그 수학을 버리고 이 등급 2개를 맞춰서 고려대를. 그렇죠. 어렵다. 그러니까
내신을 1.8. 아, 또 나쁜 사람들 또 이거. 내신을 1.0을 만들어 그 서류를 빵빵하게 만들어 놓던지. 에이, 나빴어 다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수능에서 수학 B 같은 경우에 등급을 올리기는 너무 힘들어요, 진짜. 맞아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학 A라면 그냥 고정감 할만해요. 수학 A라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수학 B는 원점수 자체가 90점대에서 1등급이 잘라지면은 그러니까 수학 B를 다 맞는다는 얘기거든. 어떻게 사람이 그래? 어떻게 인간이? 인간으로 B, 태어나서 자연계 수학 수학, B를 자연계 수학을 벡터를 벡터맨도 아니고 다 맞고 그래. 이상한 애들이야. 근데 어쨌든 저 이런 생각 들어요. 거꾸로 그 입사관 전형을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 준비할 때 그 자소서 1번에 학업 능력을 수학 쪽으로 그렇죠. 자랑할 수는 어필을 할 수 있어요. 있다면 자랑할 수 있다면 오히려 도움이 될수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랑할 만해. 그렇죠. 할만해야 되고. 교내 활동 3개 쓸 때도 하나쯤은 수학과 수학과 관계되는 관련되네. 자연계열. 자연계열 친구들은 그래야 돼요. 있어주면 참 천군 수학 만만이 또 하나 한 가지 더 진행이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그 2017학년도 대상자죠. 지금 고1, 현재 고등학교 고1. 1학년 학생들은 수능에 대한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지금 국어가 A, B형으로 나눠져 있죠. 그렇죠. A, B형으로 나눠졌는데 2017년서부터는 국어로 이제 통합이 돼버립니다. 수준별 다 사라져 버리는. 네. 근데 그거는 근데 국어가 이제 사라져 버리는데 영어나 수학, 애들도 그거 잘. 예, 영어나 수학 같은 경우, 특히 영어 같은 경우 작년에 A, B로 이렇게 나눠졌었는데 작년에는 오히려 영어를 못하는 아이들이 더 이득이었고 잘하는 아이들도 이득이었어요. 나눠졌기 때문에. 아니 나눠졌기 중간에 있는 애들만 네, 피가지. 중간에 있는 애들만.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본다면 최저학력 기준을 잡아먹을 수 있는 거는 국어와 탐구예요. 그렇죠. 국어와 탐구인데 2017년서부터는 국어가 A, B로 나눠지지 않고 합쳐진다는 것은 특히 자연계 아이들도 국어를 잘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잘해요. 이 애들이 덤벼버린다는 거예요. 이 애들이 덤벼버리게 되면 국어의 컷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1학년들. 네, 그래서 국어를 이제 난 국어, 수학, 영어를 포기하고 국어 탐구로 먹고 살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국어가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영어, 수학은 반드시 하나로 스페어로 달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수학 좋다. 아니 수학이 그래도 수학은 문이과는 나눠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서울대를 쓰려면 이거 3개인데 2개도 아니고 국어도 힘들어. 서울대 농촌은 영어도 힘들어. 수학. 그러니까 1학년 학생들이 지금 만만한 게 하나도 좀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수능에 대한 준비를 훨씬 더 충실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잘못하면 지금보다 더 악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수능의 기초 자체는 전반적으로 쉬운 쪽으로 가자는 거기 때문에 이제 수능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맞는 게 목표가 돼야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공부를 한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내가 그렇죠. 국어를 메인으로 가겠다 그러면 그 과목에서는 다 맞는 게 목표가 돼야만 하죠. 실제로 이번 10월 같은 경우는 2등급이 없어졌으니까요. 고3 이번 지원에서는 고3 10월달 같은 경우는 2등급이 없었어요. 1등급 만점 컷이 100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컷도 100점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 2등급은 아예 0명이 나왔고요. 하나만 틀렸어도 그냥 3등급? 3, 예, 정확히 3 나오는. 야, 그러니까 2등급 2개 찍겠다라고 해서 국어 탐구 먹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틀려버려. 하나 틀리면 날아간다. 그거 하나 예, 틀린 예, 순간 예, 그냥 바로. 3 나오는 거니까. 야, 너무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이제 극단적으로 잘못한 거긴 한데 난이도 조절 잘못한 거긴 한데 이것과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이 정도는 나올 거다라는 이 정도 나올 수 있다는. 그러니까 국어 같은 경우는 난이도 좀만 채워도 100점 맞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좀 더 염려스럽게 뭐 얘기할 수 있다면은 1학년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학년에서 재수생들이 다 걸러져 버리니까 우리끼리 싸움이다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재수생들은 현재의 재수생만큼 또 늘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재수생들이 어떤 재수생들이냐? 걸러진 재수생이죠. 영어 수학은 자신 있는 재수생들입니다. 그렇죠. 교육과정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책이 어떻게 바뀌었든 영어 수학은 자기가 자신 있다. 기본적으로 잘하는 친구들만이 덤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잘하든 못하든 그냥 다 덤볐는데
요번에는 잘하는 놈들만 재밌는 겁니다. 그러면 정시에서도 크게 빚을 못 받아야겠는데? 그럼 아, 사정, 쉽지 않아. 그러니까 사정관 전형은 재수는 사정관 전형이지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학년 학생들이 입시를 치를 때 지금 2학년 학생들은 만약 재수를 한다면은 수능이 어려울 테니까 모르는 내용이 수능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사정관 전형에서 재수생한테 치여. 수시에서 치고 수시에서 치여. 정시에서. 열심히 많겠네, 공부해라. 많게? 미안하다. 할 말이 없다. 에이, 저 뭐야. 그만해야 되겠다 이제. 애들 저뭐 희망을 못 주네. 네, 어쨌든 점점 대학 입시는 어려워져 가고 있고. 그러니까 대학 입시가 어려워진다라기보다는 원래 늘 이 정도는 어려웠어요.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젠 재수생 없었어? 있죠. 그렇죠. 언제 재수생 없었죠? 없죠. 조금 그런 건 그 수시가 도입된 초창기에는 수시에는 아예 재수생을 발을 못 붙이게 했었던 그런 문화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 두 개씩 이제 전형들을 재수까지만 이렇게 막 한두 개 전에서 풀어주기 시작하면서 근데 지금도 재수생은 들어오고 있어요. 수시에 이미. 그러니까 이거 뭐 누가 더 불리하다 뭐 지금 1학년 학생들 들으면서 난 대학은 아닌가 보다 지금이라도 뭐 마이스터고로 전학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 정도의 어려운 점은 늘 있었다. 그 정도를 네, 뚫어야 이름 대면 알만한 대학을 갈 수 있다. 그 정도는 늘 뚫고 이미 그런 학생들이 지금 유수한 대학에 선배들로서 자리하고 있는 정리해 주셔야죠. 명문 매기고. 명문 매기고입니다. 라고. 네. 선배들 다 그렇게 힘든 과정 뚫고 갔어요. 그래도 다 가요. 자, 이제 그 모집 전형 계획 중에 이제 마지막 20페이지 하나만 정리해 드릴게요. 학생부 반영 방법이에요. 이제 충북대가 다른 대학과 다르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교과를 따로 지금 성적 산출하는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통은 다들 그냥 서류 100%라고 하면서 그 안에 교과를 녹아넣는데 충북대는 따로 점수 반영을 하는 대학이죠. 근데 그거에 대한 산출법입니다. 20페이지를 보시면 우수인재 양성과 지역인재 전형은 1학년 때가 20%, 2, 3학년 때 80%, 그 다음에 얘네의 교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다 반영합니다. 1, 2, 3학년 다. 그리고 한 가지 놓치시면 안 되는 게 걔네가 또 서류평가도 있잖아요. 그 서류평가에서 그러면 그 학생부 교과 성적을 다시 안 보느냐? 그때도 다시 봅니다. 그래서 두 번을 볼 수 있다라는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농어촌 같은 경우도 학년별 비율은 똑같습니다. 20대 80. 근데 농어촌하고 일반 전형은요. 과목 반영하는 것이 1학년 때는 똑같아요. 국영수, 사, 과. 근데 2학년, 3학년 거는 다릅니다. 문과는 국영수, 사. 이과는 국영수, 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학생부 종합전형 쓰시면 국영수, 사, 과를 다 하셔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일본어, 한문, 기가 이런 거는 놔라 이기가 아니고 그것도 서류평가 때 같이 또 볼 거다. 그러니 근데 충북대가 베스트인 학생들은 고려해 볼 필요 있어요, 사실. 그 부분을 기가나 일본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난 충북대가 지상 최대 과업이야. 뭐 이런 식의. 그러면은 그 부분은 뭐 우선적인 공부에 우선순위를 우선순위라는 골라질 거죠. 수 있죠. 네. 체험비도 마찬가지일 테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21페이지에 보시면 한 가지만 더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요. 이거는 석차 등급별 점수를 보시면 두 번째 박스예요. 1등급이 10점을 줘요. 2등급은 9.5를 줘요. 3등급은 9를 줘요. 그러면 0.5씩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5등급까지는 0.5씩 떨어뜨리는데 5에서 6으로 가면 1을 떨어뜨려요. 그리고 7에서 8로 가면 아예 2점을 떨어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5등급까지는 앞에 등급과의 0.5점 차이지만 6등급이 나오는 순간부터는 아예 1점씩 가기 때문에 국영수 사과에서 6등급짜리가 나오고 있다면 굉장히 위험하다. 이건 뭐 거의 그냥 실은 그게 나왔을 땐 갈 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충북대에는 5등급 이하의 것들은 오지 마라. 뭐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은. 5등급 이외에 과목이 있으면 그렇죠. 과목이 있으면 불가능하다고 네, 봐야 됩니다. 그렇죠. 네. 까이는 산출되는 그러니까 다른 과목이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커버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5등급 그렇죠. 밑에 과목은 6, 7등급을 하나라도 국영사과에서 있으면 다른 과목에서 커버하기가 매우 쉽다.
자, 그래서 2016학년도 충북대학교 대학 입학 전형 기본 계획을 정리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요약해드리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서류가 강조되고 있다.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전형에서는 또는 농어촌에서는 내신과 수능 최저, 특히 수능 최저 중에서 자연 계열은 수학 필수 뭐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될 수 있겠고요. 2016학년도 거 정리 방법을 이렇게 알려드렸으니까 이거를 참고 삼으셔서 다른 대학들 것도 본인들이 희망하시는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2부 이제 그럼 누가 붙었고 누가 떨어졌냐? 누가 붙었고 누가 떨어졌냐? 내신을 까자 뭐 이런 거죠. 자, 성규 선생님 얘기 해주시죠. 저도 좀 우리가 보자는 건데. 내신을까지 뭐 이거 하기 전에 네. 우선 그 아까 학생부 종합전 아니 뭐야 그 내신 얘기를 학생부 그 교과 네. 그 정리할 때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뭐 국어를 잘 맞는다, 수학을 잘 맞는다, 뭐 영어를 잘 맞는다, 뭐 여기서는 이걸 반영한다, 뭐 그렇게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냐면 원서를 쓸 때 그 수준 정도가 되면 원서를 쓰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아까 악성기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 현재 전문대 정도나 뭐 충북대가 베스트인 그런 상황인 학생이라면 요번 2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학년 2학기 기말고사와 3학년 1학기를 진짜 고과목을 더 뭐 그렇죠. 집중 공략해서 1등급을 받는다. 그렇죠. 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1학년 학생들이 뭐 충북대에 맞춰서 뭐 이렇게 지금부터 내가 요거만 하고 요거만 한다라는 그렇죠. 거는 뭐 그건 의미가 없는 거고 1학년은 다 해야지. 어쨌든 뭐 내가 이 국영수 사과만 한다 뭐 또 다른 과목을 안 한다 뭐 한다 뭐 비중이 어떻다 이런 거를 생각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의미가 떨어진다고 봐요. 모든 과목을 다 잘하면 결론적으로 다 열심히 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가 기록이 돼 있고 그러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도 상당히 유리한 거이면서 교과 전형으로도 유리한 거니까 그치.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으니까 내가 뭐 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과목만 잘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건 조금 위험한 생각이다라는 것을 네.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듣는 친구들은 다 해야 되는 거고요. 혹시나 이게 흘러서 유튜브 뭐 이렇게 막 검색하다가 흘러서 온 혹시 중하위권 친구들이 만약에 들으신다면 저 그 얘기 꼭 해주고 싶어요. 저희 이제 지금 3학년 문과반 담임을 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참 학교 초에 의욕적으로 저 무슨 대학 가고 싶어요? 대전권에 있는 뭐 전문대입니다. 뭐 가고 싶어요라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뭐 몇 점까지 올리면 가능할까요? 뭐 이렇게 그 성적을 비교해 봤더니 너 몇 점까지만 올리면은 가능하겠다. 라고 얘기하고 이제 요강이 발표가 됐죠. 요강을 계속 뒤적 하다가 보니까 2학년까지 성적만 반영이 돼요. 그렇죠. 전문대가 네, 전문대 특징 중에 하나가 특히 대전권 전문대 중에 그러니까 2학년까지만 반영되는 학교들이 있어요. 3학년 1학기 아예- 내신을 반영 안 해버리는 그러니까 2학년 때 모든 게 끝나버리는 맞아. 그런 대학들이 몇 군데 있어가지고 그 친구가 거기 꼭 가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뭐 어떻게 못 가죠? 그래서 혹시 이거는 첨언이었습니다. 밥 먹고 가세요. 아니 그럴 거고 지금 우리 학생들이 결론적으로 충북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위권 대학이 내년에는 무지개 강해진다는 거예요. 네, 힘들어집니다. 강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수능 최저가 높은 대학을 가든지 아니면 뭐 정시까지 가서 수능 대박을 노리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야간 자율학습을 7시 10분서부터 9시까지 해요. 9시까지 하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2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청주에서는 11시까지 한다는 거예요. 와. 그러면 매일 2시간씩 차이가 난다는 거죠. 매일 2시간씩 차이 나는 거를 따라잡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고 죽으라고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우리와 경쟁을 할 수 있는 경쟁자들보다는 우리가 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분석도 해주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학생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정말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열심히 공부를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
성공을 하려면 일주일에 25시간에서 30시간의 자율학습을 해야 됩니다. 25시간에서 30시간의 자율학습을 하려면 우리가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시간씩 하면 5일이에요. 10시간. 그러면 10시간이죠. 10시간이면 25시간에서 30시간이라고 한다면 토요일, 일요일에 그만큼 15시간 내지 20시간 정도의 자율학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서울이나 중위권 대학 내년에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자기 스케줄 관리와 자기 컨디션 관리, 체력 관리 이러한 것들을 꾸준히 이 내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어떤 스케줄과 어떤 컨트롤, 자기 체력 관리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인성 플래너를 써라 뭐 이런 거 있나? 아니 인성 플래너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차피 그 다음 이 다음 챕터는 어차피 자료가 다 나갈 거고 그 정도야 뭐 다들 눈과 이거 다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포인트만 그래도 13, 14 포인트만 딱딱딱 찝어주시는 걸로. 뭐 포인트는 특별히 아까 다 얘기 우리끼리 했는데 우리끼리 했어. 얘는 몰라. 우리끼리 했는데 전반적으로 좀 비슷한 양식이 비슷한 양상이 주는 자료가 두 개죠. 2013 거하고 2014 거 다 깔 건데 그렇죠? 여기서 2013년은 그렇죠. 그 해당 학생이 3학년이었던 그러니까 입시 연도로 따지면 2014 학년. 입학년도로 따지면 2014와 2015가 되겠죠. 네. 지금 현재 3학년과 지금 대학교 1학년 학생들입니다. 근데 조금 차이가 일단 기본적으로 있는 거는 2013년에는 지역인재 없었어요. 우수인재로 통으로 뽑았었고요. 그쵸. 2014년도에 들어서 지역인재가 다시 생겼고 뭐 그 정도 차이가 좀 있고요. 보면은 지금 이제 2014 올해 친구들은 1차 합격만 났죠. 1차 합격은 그쵸. 1차 합격은 이제 최종은 그냥 1차 합격 똑같이 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 최종이 안 나왔어요. 1차가 떨어졌으면 이제 최종에서도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쵸. 지금 46명이 1단계 사정관 전형 중에 농어촌 3명 포함하면 39명이죠. 아니 49명이죠. 49명 중에 이제 28명이 지금 1단계 합격한 게 올해 성적이고요. 38명 아닌가? 28명. 28명. 거의 30명 가까이. 그러니까 50명 중에 한 30명 정도 이렇게 붙었다고 보시면 붙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전공 우수자는 이제 그 1단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세 명이, 수능 성적이 나오면 그럼 그걸로 이제 최종 합격 나오고.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1단계가 47명 중에 30명이었어요. 이렇게 보면은 거의 비슷한데 작년이 조금 더 나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작년에 좀 더 나았다. 뭐 그 정도 보이고요. 이제 우리 애들이 일반 전형에서 예. 2013년에 작년에 올해 막 붙었다가 1단계 상당히 많이 붙었어요. 그렇죠? 일반 전형이 1단계가 26명 중에 19명이 붙었으니까 그렇죠. 상당히 많이 붙은 거였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대충 다 붙었다라고 대단하다. 그리고 내신 때도 괜찮았고 어떻게 보면 예측한 대로 잘 갔어요. 역시 자연계 같은 경우는 3점대 중반 정도에서 끊어졌고요. 그렇죠? 인문계 같은 경우는 역시 2점대 중반 정도에서 끊어진 그러니까 아주 일반 전형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양상을 보였는데 문제는 이제 그 중에 수능 미달자들이 상당히 많다. 속출해버렸다. 작년 같은 경우는 수능이 좀 어렵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맞추기 어렵기도 했었고, 그래서 최종 합격해서 살아남은 친구들이 7명. 7명. 일반 전형에서. 일반 전형에서 7명 하나. 전체 토탈은 몇이죠? 작년이? 작년 토탈 충북대 합격자가 17인가? 17. 17. 작년이 17이었는데, 그러니까 결국, 오히려 우수인재 전형, 그러니까 사정관 전형에서는 반토막이 났어요. 21명 썼는데 19명 붙으니까 반토막 났는데, 거기서는 많이 붙은 편이죠, 오히려. 그러니까 그 반토막 난 1단계 붙은 친구들은 끝까지 최종까지 어떻게든 다 오는 모습이었는데, 합격하는 모습이었는데, 1차에 붙으면은 최종까지도 붙을 가능성이 컸던 게 이제 사정관 전형이었고, 그러니까 결국 그 농어촌을 제외하고 우리 학교의 서류가 결국 이제 또 그렇게 보이는 거죠. 나쁜 편 아니다. 그러니까 1단계 붙고 최종까지도 그러니까 면접에서도 가도 괜찮다라는 건데
네. 재밌는 거는 일반전에서 최저를 맞춘 친구는 한 명 빼고 다 붙었어요. 예비 좀 뒷번호 받은 친구 한 명 빼고는 최저를 맞추면 된다.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도 일반전에서 1차 붙었던 다른 친구들도 수능으로 최저를 맞췄다면 이거 모르는 거다. 모르는 거다. 훨씬 더 많은 친구들 붙을 수 있었는데 참 안타까운 게 진짜 막 한 등급. 여기 점오도 있다. 점오. 점오 있어요. 점오도 있고요. 뭐 그래요. 아주 막 택도 없는 친구도 있긴 있는데 한 등급, 두 등급 뭐 요 정도 나와가지고 되게 진짜 실제로는 전 이거 표준 점수 100분위까지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여기서 하나 맞고 여기서 하나 맞으면 붙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등급 올라오고 여기서 점 올라오고 그러면 되는 막 그런 친구들도 종종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서 참 수능이라는 제도가 참 뭐랄까 참 너무 아픈. 그러니까 이번에 그 세계지리 그 한 문제가 진짜 날 법한.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딱 맞힌 친구도 있고 아주 효율적으로 기가 막히게 맞힌 친구도 있고요. 근데 어쨌거나 이걸 수능 그러니까 불합격된 대다수의 건수는 수능을 못 맞췄다. 합격하면 웬만하면 다 됐다. 라는 거. 그래서 2013, 2014 데이터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어쨌든 1차와 2차로 1단계, 2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한다는 것은 1단계는 학교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 학교가 이제 어떤 학교냐, 어떤 학생들한테 시킬 수 있느냐. 어떠한 기회를 줬고 어떤 교육 과정에 의해서 운영됐느냐를 평가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1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2단계에서는 이제 학생의 능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14, 2014에서 1단계에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뽑혔다는 것은 우리 학교가 그만큼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 학교에 정해진 프로그램대로만 해도 충분히 1단계는 합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부담감이 덜한 거죠. 다른 학생들은 자기들이 그런 활동도 해가면서 활동도 만들어가면서 그런 거를 하면서 채워가면서 수능이나 면접을 준비하게 되는데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활동적인 면은 학교에 의존을 해서 학교에서 하라는 것만 하면 되는 거니까 특별한 부담감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히려 면접과 수능에 대한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것만 비중을 높여주면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반 이상이 다 날아갔다는 것은 그런 부분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는 거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통계상으로 보면 농어촌에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언행이 공격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나 대도시권에 사는 아이들의 표현력과 농어촌 지역에서 사는 아이들의 표현력, 이 표현력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 표현력이 농어촌에 있는 아이들이 상당히 공격적이라는 거죠. 이 표현이 사투리 때문에 공격적이라는 건 아닙니다. 사투리 때문에 공격적이라는 것은 아니고 억양 자체나 이런 어떤 그런 억양이 사투리 언어 구사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구사 능력이라든지 표현 능력이라든지 표현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공격적인 것이 상대적 박탈감에서 오는 뭐 그런 것일 수도 있을 거 문화실조적인 면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독서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독서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전공 심화 문제라든지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떤 면접에 관련된 사항에서 언어 구사력도 떨어지는 거고 표현력도 떨어지는 거고 지적인 내용도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되는 거고 또 최저학력 기준을 상당히 무시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충북대 정도 11등급이다 뭐 3개 영역 12등급이다 이거 맞출 수 있어요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부터 공부를 하면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꼭 그 얘기. 지금부터 공부하면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큰 꼴을 다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본 시험에 대해서 자료에 대해서 궁금하면 아마 학태현 선생님이나 송기현 선생님한테 가면 그 자료를 뽑아주실 텐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는 기준은
역대 여러분들 개인 성적 누가 괴롭혀가 기록돼 있어요. 다 개인별로. 그렇죠. 거기에서 최고로 나쁜 성적이 수능 성적이라고 생각하고 최저를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최고로 높은 성적을 기준으로 최저를 만약 잡았다. 뭐 옛날에 뭐 내가 2등급도 나왔어요, 뭐 1등급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도 1등급 나올 수 있어요라는 생각을 한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최악으로 나온 거. 자기가 찍은 게 아니라 실제 시험을 봤는데 최악으로 나왔다. 그럼 그게 진짜 수능 점수일 수 있다는 거죠. 최악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삼고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매개고등학교를 선택했다는 것이 잘한 선택이다라고 지금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부담감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이건 이미 입증이 된 거예요. 올해 다른 대학에 대한 결과를 봐도 이건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여러분들이 새로운 걸 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겁니다. 새로운 걸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이 수능 준비에 올인을 하는 것이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전공과 관련된 독서 목록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고 또 거기에 대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서 미리 한번 면접 연습을 하는 서로 한번 여러 가지 물어보는 이런 그런 스터디 그룹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 맞다. 이거 이 얘기는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로또가 좀 있어요. 네, 농어촌 같은 경우는 로또. 근데 이게 특정 과에서 특정한 상황에서나 나오는 거지. 이게 자료가 나갈 거기 때문에 제가 심려하는 마음에 높아지면서 농어촌 전형은 로또가 좀 있다. 그거는 터질 수도 있고 안 터질 수도 있다. 그렇죠. 한명 뽑으니까. 네, 이거를 보고 지원을 한다는 거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6개 중에 하나만 이렇게 써볼게요 라고 했을 때는 뭐 해보렴이라고 얘기하겠지만 그거가 마치 이제 다른 데서도 일반적으로 적용될 거라든가 아니면 일반 전형이나 뭐 다른 뭐 사정관 전형이나 그러니까 종합 전형이나 이런 데서도 연동해서 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다 라는 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만 이제 다 이제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라서요. 마지막 멘트 하나씩 하시면 딱 끝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내년이 이제 사실은 학과를 선정하는데 뭐 간호학과다 그럼 내신 성적이 얼마 정도가 돼야 된다 뭐 교육학과다 그럼 내신 성적이 얼마가 돼야 된다라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데이터가 수치화돼 있어요. 데이터가 수치화돼 있는데 문제는 내년에는 그게 다 헝클어질 거라는 겁니다. 왜 헝클어질 거냐면 전과와 복수전공 뭐 이런 그 전과제도의 어떤 그 효과 때문에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학과를 못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과를 낮춰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성적이 낮았던 학과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성적이 올라가는 그래서 하향 지원을 했는데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3학년 담임선생님들이나 입시 전문가들도 그런 과거의 어떤 그 성적 기준에 맞춰서 학과를 배정하는 것이 내년에는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는 수능을 강조하는 겁니다. 내신 성적이 그렇게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자신있게 내놓을 수 없는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오히려 최저학력 기준이 높은 대학을 쓰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이제 수능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성규 선생님 마지막 말씀. 네, 그동안 즐거웠고요. 오해를 하면서 많은 오해도 있었지만 올해를 보내는 제가 1회 때부터 얘기했었던 그 맥주는 결국 못 먹고 그렇게 끝나게 돼서 아쉽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사실은 이렇게 방송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녹음을 하고 해서 이제 좀 파급력을 키워보자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저도 만족스럽습니다만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까지는 좀 올드 패셔널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면대면 1대1 상담이 저는 사실 더 편해요.
예, 아마 다른 선생님들 다 마찬가지고 이건 어쩔 수 없는 뭐랄까 차선책으로 예, 우리 면대면 할 수 있는 시간이 적다 보니까 내년에 이제 담임 선생님들과 또 다른 뭐 어떤 시간이 된다면 아직 뭐 남은 올해 동안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진학이든지 진로든지 입시든지 상담은 면대면이 가장 좋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개개인별로 해줄 수 있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제일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기를 모두에게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요. 오늘이 이게 일단 멈춤이 될지 스톱이 돼서 끝날지 모르겠는데 1차적으로 시즌1 종료. 시즌1 종료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끝납니다 오늘. 할 얘기 다 했죠 거지. 벌써 다를 건 없어. 네, 애들도 맨날 그런 얘기해요. 맨날 선생님 뻔해요. 내신 잘하려며요. 맞아요. 뭐 답은 뻔했는데 그 얘기 나오는 순간 저도 할 말 없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5회까지 왔고 원래 뭐 1회 하다 끝날 수 있었고 뭐 원래 기약은 없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많이 온 것 같고요. 아쉬웠던 거는 저도 이제 온라인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학생들의 피드백이라든지 이런 반응들을 보기가 좀 어려웠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도 잘 몰랐었고요. 어쨌든 뭐 그런다고 해서 이게 떠들었던 우리 나육감님과 나쁘신 분과 제가 어딜 떠나는 건 아니니까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찾아오시고 또 인연이 된다면 또 만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라는 사람은 탈퇴해야 돼. 이것도 못 들으면서 마지막에 뭘 하겠다? 목소리를 확. 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잘 들어주시고 또 이것저것 시킨 것도 많았을 텐데 짜증내지 않고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그런다고 저희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문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걸로 충북대 특집 N 5회 특집 N 진동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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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끝. 얘는 끝.